네,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수학과 권정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2019학년도 오늘 본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3 나형 해설을 맡게 된 강사입니다. 이번 시험은 그 최상위권들은 조금 수월하게 느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21번이나 30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예년보다 약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번, 17번 이런 중난도 4점짜리 문제들 중에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고요. 앞에 3점짜리 중에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많이 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저희가 30번까지 쭉 해설을 다 할 텐데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좀 스피디하게 하고 뒤쪽에 어려운 문제들은 좀 자세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이 지수 계산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고요. 16의 2분의 1승이 루트 16의 4죠. 그죠? 그래서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에서 B 차집합인데 B가 3, 7이니까 그죠? 이게 3, 7 이렇게 빼면 A 차집합 B는 5, 9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A는 5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개수의 B가 되니까요. 2분의 6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림으로. 그래서 F4는 얼마죠? F4는 이렇게 가면 1이니까 F4 1이고요. F4 1이고 FFE는 F2가 3이고 그죠? 그러면 FFE는 F3이니까 F3은 4고 그렇게 해서 이게 4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자 이제 등차수열 문제인데 등차수열이고 그죠? 10번째 항, 7번째 항의 차인데요. 이 10번째 항이랑 7번째 항은 3칸 그죠?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이제 3D가 됩니다. 3D. 그래서 지금 이게 3D가 6이니까 D가 2죠. 그죠? D가 2고 여기 지금 초항이 4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초항이 4고 공차가 2고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4 더하기 3D니까 3이 6 이렇게 해서 10입니다. 10. 그래서 정답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7승 전개식 이건 이제 이항정리식에서 1 플러스 X의 N승은 어떻게 됩니까? NCR의 X의 그죠?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그죠? 그냥 C를 다 쓸까요? 자, 1 플러스 X의 N승은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의 XR승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X가 7승이고 그죠? N이 7이고 그죠? N이 7이고 여기도 7이겠죠. 7. 그 다음에 4승의 개수니까 R이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R이 4일 때. 그래서 R이 4입니다. 그래서 답은 7C4고 7C4는 7, 6, 5 그죠? 3, 2,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5 이렇게 해서 2번이네요. 그죠? 2번.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인데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랑 1의 우극한을 구해서 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돌아가 보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이제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고요. 2고 1의 우극한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되기 때문에 1의 우극한 1이고 이렇게 해서 요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가 2였고요. 그래서 2고 얘는 1이었고 그래서 답은 1입니다. 1. 이 문제에 만약에 3이 있었으면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했을 수 있는데 3이 없기 때문에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번인데요. 8번 보시면 A와 B가 아니고 A와 BC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C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A가 이렇게 B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체가 이렇게 밖에 있을 거고요. 지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PA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제 전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C 교비는 A의 어사건이랑 그죠? 그럼 A의 바깥쪽이랑 B의 교집합이니까 요 사이, 요 A와 B 사이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6분의 1. 그래서 우리가 B의 값은 요 두 개 합이니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얼마죠?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 이제 3차 함수가 있고 극대값이 7대 1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fx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0 해서 풀어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3차 함수가 최고창이 1이니까 이렇게 3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극대가 7이라는 거죠. 여기 y값이 7이라는 거죠. 여기 y값이 7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7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는 7 이렇게 해서 푸시면 a는 얼마예요? a는 5입니다. 5, 그죠? 7에서 빼기 2니까 그래서 a는 5니까 답은 5번이네요. 그죠? 연소 확률 변수가 지금 갖는 범위가 0에서 2까지고요. 그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은 3분의 1부터 a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은 결국 이 사각형, 이 정분이니까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하고 이제 3분의 1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 항상 0보다 작거나 커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얘는 그걸 다 만족하고 있죠. 그거랑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확률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를 전체를 정적분 또는 넓이를 구했을 때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게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형이 사다리꼴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적분을 하셔도 되는데 그럼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1이다.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윗변 아랫변. 이 윗변이 얼마예요? 여기 a고 3분의 1 있고 이 밑변이 a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윗변이 a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아랫변은 2죠. 2.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4분의 3. 그죠? 곱하기 이게 전체 넓이인데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1. 그럼 우리가 이걸 풀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 4분의 3이랑 2랑 곱하면 8분의 3에 a하고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5잖아요. 그죠? 3분의 5는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3분의 5가 3분의 8입니다. 3분의 8. 그래서 a는 얼마냐? 3분의 8 빼기 3분의 5니까 3분의 3 해서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이고요. 요 a가 1이면 요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 넓이는 1 빼기 3분의 1하면 여기가 3분의 2니까 그죠? 3분의 2 곱하기 높이 4분의 3 이렇게 돼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PQ가 있고요.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면 not P는 어떻게 되죠? 이걸 부정은 not P는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이제 x가 사이범위니까 1에서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not P인데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얘를 우리가 그 진리 집합으로 쓰면 얘를 뭐라고? 얘를 P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려면 PC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럼 Q가 범위가 더 넓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PC를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여기 1이고 3이고 우리가 요 사이, 그죠? 요 사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Q는 A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런 모양이 되려면 A가 이렇게 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게 하려면 A는 3보다 어떻게 돼요?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입니다.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평균 표현 편차가 나와 있고 49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표현 평균을 신뢰도 95%로 표현 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신뢰 구간을 구했다 해서 여기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모평균의 추정 문제니까 모평균 추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x바 표현 평균 마이너스 그 다음에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모평균이 이제 요 사이에 이렇게 신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일단 n이 나와 있고요. 49개를 추출했다 그러니까 여기 49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예요? 시그마가 1.4. 시그마가 1.4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k는 우리 저 신뢰도에 해당하는 신뢰 상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신뢰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요 알파가 0.95일 때 k가 1.96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1.9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얘는 이제 x바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우리가 이 49의 루트를 씌우면 7분의 0.4니까 이게 이제 1.96 곱하기 0.2입니다. 그러면 이게 0.392가 됩니다. 392.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 역시 똑같죠. 0.39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문제에서 이제 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지금 7.992라고 나와 있거든요. 7.992.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7.9이면 x바가 7.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7.6 빼기 0.39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7.208이죠. 7.208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초항이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화식이 홀수 짝수, n이 홀수, n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게 등차 등비가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1이 2이고요. A1이 2고 우리가 A2를 구해봅시다. A2는 우리가 이 식을 보시면 여기 A2가 나오려면 여기 n에다 1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n에다 1을 넣어야 되니까 지금 n이 1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홀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죠? 1은 홀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2-3의 an인데 이게 an이 2니까요. 그죠? 6분의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A3는 저기 n은 2를 넣었을 때니까 n 짝수인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1 플러스 그 전항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4는 역시 n이 3인 상황이니까 저 위에 식에다 넣으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하면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해보시면 여기 얼마예요?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1이죠. 1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A5는 자 보세요. A5는 이제 n이 짝수인 경우 A5가 되려면 n에 4를 넣어야 되니까 이건 1 더하기 A4에서 다시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점화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화식은 전항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결정되는 점화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나왔고 다시 홀수 번째 항에서 2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A6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A6은 n이 홀수일 때 해당하니까 여기도 이제 2 마이너스 3배 이거 그죠? 2 이렇게 해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규칙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4개를 한 주기로 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수열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40판까지 더하면 A1, A2, A3, A4, 그 다음에 A5, A6, A7, A8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니까 결국 이 4개짜리 묶음이 주기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10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한 주기의 합이 3이에요. 3. 그래서 10번이면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을 조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식이 지금 f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해서 이제 정적분을 한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요것을 부정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ft가 되는 거죠. 정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한 거에다가 x 넣고 1 넣어서 뺀 거니까 얘를 부정적분하면 그냥 ft니까 ft에다가 그냥 1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fx 빼기 f1이죠. 그래서 fx 빼기 f1인데 이게 저 식에서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일단 x에서 1을 집어넣으면 여기 0 되니까요. 0은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a는 1이 되겠죠. A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f'의 1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 식에서 양변을 미분하면 f'x는 얘는 상수니까 f'1 되는 게 아니고 미분하면 0 되겠죠.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x 제곱 플러스 그냥 2x겠죠. 그래서 f'a가 얼마였어요? 1이니까 f'1은 여기 1 넣으면 되니까 f'a는 곧 f'1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은 네, 2 이상의 자연수. 그래서 이 n도 지금 자연수예요. 2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자연수가 됩니다. 얘도. 그래서 우리가 5 로그 n의 2 얘도 자연수가 되는데 그 자연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합시다. m. 우리가 이 m도 자연수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는 그러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로그 n의 2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5분의 n이 돼야 되는 거죠. 5분의 m이 돼야 되는 거죠. 5분의 m.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이제 2는 지수로 이걸 고치면 2는 n의 5분의 m승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썼을 때 한쪽에 여긴 2고 여긴 n도 있고 m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대입해서 이렇게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시면 역수를 취하면 양변을 역수를 취하면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는 n분의 5가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왜냐면 여기 분의 1, 분의 1에서 역수를 취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n은 2의 n분의 5승이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이 m에 뭘 넣을 수 있어요? 이 m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이 m이 자연수고, 이 n도 자연수예요. n도 자연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m에 넣을 수 있는 게 뭐예요? m에 넣을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m에 1 넣으시면, m에 1 넣으면 n은 얼마예요? n은 2의 5승. 해서 32고요. m에 2를 넣어보시면, m에 2를 넣으면 n은 2의 2분의 5승이 됩니다. 근데 이건 자연수예요? 이건 이제 2분의 5승이 얼마냐면 루트 32니까 4루트 2거든요. 4루트 2. 근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0이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그래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 3 넣고 4 넣었을 때도 2의 3분의 5승, 4분의 5승은 자연수가 아니죠. 무리수죠. 그래서 이 애들은 이제 다 안 되고요. 다 안 되고 m이 1일 때는 언제 되냐면 m이 5일 때 되죠. 5일 때. m이 5일 때 n은 얼마예요? n은 2의 5분의 5승이니까 2의 1승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n이 6, 7, 8, 9일 때는 얘가 어떻게 돼요? 일단 자연수가 안 될 뿐더러 문제에서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 전체가 2보다 어차피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2 이상이니까. 그러려면 이 지수는 어차피 1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n은 5보다 작은 것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자연수가 아니기도 하고요. 문제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수가 나오는 n은 우리 n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죠? n은 32랑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4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무한등비급수 도형으로 되어 있는 무한등비급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은 아마 읽어 보셨을 테니까 그림을 바로 볼게요. 그림 보시면 설명에 따르면 이제 여기가 4라는 거고요. 여기가 4라는 거고 여기가 지금 4루트 3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1대 루트 3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인 것은 보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항 이게 이제 무한등비급수인데 초항이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인데요. 이 초항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점이 이 부채꼴, 그죠? 우리가 요 반지름이 4고 여기를 중심으로 90도짜리 부채꼴이랑 빗변의 교점인데 이 교점은 이 부채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채꼴의 중심이랑 연결해서 이 길이가 4라는 것을 이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 보시면 여기 4니까 여기가 이등변이라서 여기가 6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삼각형이고요. 여기 60이니까 여기 30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형을 보면 여기서 이제 색칠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요 넓이 우리가 라지 A라고 할게요. 요 넓이 라지 A라고 하면 A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60도짜리 부채꼴에서 정삼각형을 빼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를 B라고 하면 B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B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 30도짜리 부채꼴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이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A는 식으로 쓰면 여기 4, 반지름 4니까요. 4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그러면 6분의 1이죠. 그죠? 6분의 1이고 거기서 뭘 빼야 돼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B 부분은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높이가 됩니다. 여기가. 이 높이는 얼마냐면 우리가 여기 직각이고 여기 30도니까 여기 60도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30, 60, 90 이런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여기가 4면 삼각 B에 의해서 여기는 절반인 2가 되고 여기는 2루트 3이 되는데 여기 2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은 이걸 밑변, 이걸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2입니다. 그죠? 곱하기 그리고 빼기 거기서 뭘 빼면 돼요? 부채꼴을 빼면 되는데 부채꼴은 4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30이니까 1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1이라는 건 뭐냐? S1이라는 건 이 두 개 합인데 얘가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4루트 3이잖아요. 4루트 3이고 얘도 이렇게 지우면 4루트 3이라서 얘는 더하기 빼기해서 없어지고요. 요게 지금 6분의 16 해서 3분의 8파이고 얘는 빼기니까 더했으니까 그대로 빼기가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16 해서 3분의 4파입니다. 3분의 4파이. 그래서 초항은 지금 3분의 4파이네요. 그죠? 초항이 3분의 4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닮은비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무한등비급수 합은 여기 이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 그죠? Sn이라고 돼 있는데, 리미트 Sn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Sn인데,
지금 이 SN은 여기서 이제 이게 그냥 급수가 아니고 리미트인 이유는 그냥 여기를 다 더했다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n번째 넓이를. 그 n번째 넓이를 다 더한 게 S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무한등비급수니까 S1이고 1 여기 공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넓이 문제니까 공비는 뭐가 되겠어요? 공비는 닮은비의 제곱이 됩니다. 닮은비의 제곱. 그래서 S1은 지금 3분의 4파이고요. 1 우리가 이제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개수가 처음에도 하나 이렇게 똑같은 규칙으로 하나씩 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닮은비는 얼마? 닮은비는 첫 번째 높이 분의 두 번째 높이 이렇게 하면 닮은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높이가 4루트 3이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요거랑 같으니까 4잖아요. 그죠? 4 이렇게 해서 여기 닮은비 자리에 4루트 3분의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이제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이니까 그죠? 이게 3분의 2분의 3분의 4파이 이렇게 해서 2파이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7번 봅시다. 17번. 17번은 이 조건이 핵심입니다. 이 조건. fx가 fx-3 더하기 4다. 지금 여기 4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4가 없으면 3을 주기로 한 주기함수가 되죠. 근데 여기 더하기 4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규칙을 알기 어렵다 싶으면 점을 몇 개 찍어가지고 규칙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F0이 있다고 합시다. 뭐 F0이 1. 그죠? 임의로 둔 거예요. F0이 1이라고 합시다. F0 1. 그럼 우리가 이 식에다가 잘 보세요.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다가 x에 3을 집어넣으면 F3은 얼마가 돼요? F3은 F0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F0을 1이라고 뒀으니까 F3 하면 3, 어디에 찍혀야 돼요? 3, 1 더하기 4에서 5에 찍혀야 되죠.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0이랑 3이랑 4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다 예를 들어 6을 넣는다고 하면 F6은 F3 더하기 4니까 걔는 다시 어디 찍히겠어요? 여기에 6이면 여기가 9. 그래서 6,9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서 예를 들어 뭐 1과 그죠? F1과 F4 그죠? F2와 F5도 똑같이 4씩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0부터 3까지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이 3부터 6까지 모양은 똑같은데 얘가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 돼 있다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이해 가시죠?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냥 주기함수가 아니고 주기함수지만 주기함수라고 할 수는 없죠. 주기함수처럼 모양이 똑같지만 Y가 한 주기 갈 때마다 모든 점이 4씩 평행이동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 0부터 6까지가 적분했던 0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fx의 그래프랑 x축 그리고 두 직선이 x6, x9니까 지금 요 넓이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넓이는 우리가 이제 그 인테그럴 6부터 9까지 fx dx가 양수라면 그 적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음수라면 절대값 씌운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세요. 봐봐. 우리가 지금 얘는 실제로 보세요. 0부터 6까지 여기 3이 있고 여기 6이 있는데 0부터 6까지 얘가 넓이가 0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분을 했더니 넓이가 상쇄된다는 거예요. 위아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규칙을 봤지만 얘가 이렇게 그 0부터 3까지랑 3부터 6까지가 모양이 똑같고 넓이가 4만큼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 모양은 뭐 여기 일부분은 이렇게 음수에 있고 일부분은 양수에 있고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음수, 양수가 이렇게 교차되도록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 규칙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린 것처럼 그냥 이 양수 쪽에다 그림을 그리시고 나중에 정적분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넓이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이를 그냥 A라고 하고요. A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A면 그죠? 우리가 지금 얘랑 얘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점이랑 4만큼 여기가 4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4만큼.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지금 요 노란색 사각형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넓이의 차가. 왜냐하면 요 넓이에서 요 위에 곡선 부분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랑 모양이 똑같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당연히 똑같죠. 여기 옆에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노란색이 여기가 지금 3이니까 이게 12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12만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를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정적분 넓이를 A 플러스 1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A라는 값은 우리가 가상으로 그냥 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양수에다 그렸지만 실제로 이 정적분 값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프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0부터 6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인데 그러면 그냥 2A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0이라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가 마이너스 6이죠. A가 마이너스 6. 이해 가십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0부터 3까지 정적분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라서 정확하게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넓이가 36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그린 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실제 넓이는 6이고 여기 실제 넓이가 6이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0부터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 함수가 지금 내가 그린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그린 거예요. 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면 저 모든 걸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4면 딱 맞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요 점이랑 4만큼 차이 나고 또 4만큼 차이 나고 그죠?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들자면 이런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 0이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6부터 9까지라고 하니까 6부터 9까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 3, 6이니까 9면 여기 9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가 4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8 되겠죠. 8.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8 됩니다. 8. 그럼 이제 여기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6부터 9까지 넓이라는 건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예요? 여기 6인데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똑같이 6일 거 아닙니까? 그죠? 모양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3 곱하기 아까 봤지만 4에서 여기 10입니다. 10. 그래서 이 노란색 넓이는 6 더하기 12에서 답은 18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 우리가 동전을 한번 던져서 처음에 점이 이제 원점에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시킨답니다. 그죠? 그래서 위의 시행을 반복해서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시행을 멈춘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을 멈춘다. 3이 되면 시행을 멈춘다.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그죠? 3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점 A의 X좌표가 1일 확률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 요 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조건인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으로 써보시면 P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뭐냐면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이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1일 확률 이걸 구하랍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뭐가 돼요? 밑에는 그냥 Y좌표가 처음으로 3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두 개 교집합이 와야 됐죠. 두 개 교집합이. 그래서 X가 1이면서 AND 그리고 Y좌표는 처음으로 3 이렇게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위아래를 구해보면 우리가 이 밑에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행은 어떻게 돼야 끝나요? 이 시행의 이 시행의 전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행의 전체 그 상황을 보면 어쨌든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돼야 이 시행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X좌표가 3이 되거나 Y좌표가 3이 되는 게 이 시행의 전체인데, 그죠? 근데 잘 보시면 X좌표가 3이 되는 것과 Y좌표가 3이 되는 것은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X좌표, Y좌표는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면 일씩 커지도록 규칙이 되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는 것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확률적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얘랑 얘는 교집합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둘 중에 뭐든 먼저 3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이 동전을 던져서 X좌표, Y좌표가 동시에 3이 되면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들은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반 사건이고 반반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긴 좀 어렵다면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y축 양의 방향으로 3번 가야 되니까 결국 이 우리가 뒷면 보통 t라고 하잖아요. 그죠? 뒷면이 3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뒷면이 3번 나올 때까지 앞면은 어떻게 돼요? 3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얘를 나열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뒷면이 연속으로 3번 나오는 거. 뒷면을 t라고 하고 앞면을 h라고 하면 앞면 h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3번 나오고 앞면이 1번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뒷면이 나오면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마지막은 항상 t로 끝나야 되고 이제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h 하나, t 2개. t가 2개. 요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번을 해서 뒷면이 3번, 앞면이 2번. 이것도 역시 마지막은 무조건 뒷면이어야 되기 때문에 뒷면으로 끝나야 되니까요. 여기에 h 2개, t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확률로 얼마예요? 얘는 확률로 8분의 1이죠. TTT. 그 다음에 얘는 확률로 얼마입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에다가 HTT를 집어넣는 경우에서 3가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이해 가시죠? HTT, THT, TTH. 그 다음에 이 확률은 어쨌든 동전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4번이니까 얘는 16분의 1 해서 16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얘는 여기에 둘이니까 여기 집어넣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4C 해서 6가지입니다. 이해 가시죠? 2개니까 6가지 곱하기 이건 5번이니까 3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이고요. 얘는 16분의 3이고 얘도 약분하면 이제 얘도 16분의 3이죠. 그래서 16분의 2, 그죠? 16분의 3, 16분의 3 해서 16분의 8 해서 2분의 1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서 해봐도 2분의 1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이 중에 구하려는 건 x가 하나, 그러니까 y는 3으로 끝나 이게 지금 전부 다 y가 3으로 끝나는 경우를 다 나열한 것인데 그 중에서 x좌표가 1인 것. x좌표 1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h가 한 번 나와야 되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얘만 얘기하는 겁니다. 얘만. 요 상황. 요렇게 딱 끝나면 h 하나 t 3개로 끝나는 거니까 1,3으로 딱 끝나겠죠. 그래서 위에는 16분의 3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이게 16분의 8이니까 8분의 3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은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집합 x가 6개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합성함수, 그냥 함수가 아니고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함수가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읽어보시면 보세요. 봐봐. 그래서 f의 치역을 a,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치역, 우리가 나중에 구하려고 하는 치역을 b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6이면, 그죠? na가 6이면 a의 원소, 치역의, 그러니까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 6이라는 것은 그러면 정의역도 6개, 치역도 6개니까 f가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f가 1대1 대응이면 그럼 이게 1대1 대응과 1대1 대응을 합성한 거기 때문에 역시 전체가 1대1 대응이 되고 그럼 이제 nb는 6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개인 걸 구하고 싶은데 6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na가 6일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na가 4 이하라면 우리가 b라는 것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x에서 x로 함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선택된 치역들이 생기겠죠. 그럼 걔들 중에 또 이렇게 가서 이쪽에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전체 이 F'F의 치역은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보다 더 많아질 수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역보다 치역의 개수가 더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F'F의 치역은 이거의 치역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NA가 4면 B도 4 이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5개, 그죠? NB가 5개가 되려면 처음에 A도 5개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NA가 5인 X의 부분집합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건데 이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함수가 이렇게 갈 건데, 그죠?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치역은 5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6개 중에 뭐 한 2개는 같은 것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른 1대1로 가가지고 여기 지금 5개만 X, 1, 2, 3, 4, 5, 6 5개만 선택이 된다. 그런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집합, 이해 가십니까? 이 함수의 개수를 다 세라는 게 아니고 일단 야, 이 6개 중에 5개만
택해질 거예요. 그게 치역인데 그 치역을 그냥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이 6개 원소 중에 5개만 A가 된다는 거니까 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는 6개 중에 5개를 순서 없이 그냥 택하는 거니까 가는 6C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럼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1 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뭐 3은 4로 4도 4로 5는 2로 6은 6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무질서하게 만들어 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 A는 1, 2, 3, 4, 6 이렇게 되는 거죠. 5개만 선택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자 집합 A에 대해서 X의 원소 중에 X의 원소 1, 2, 3, 4, 5, 6인데 이 중에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그럼 여기서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K는 지금 이 모델에서는 5가 되는 거죠. 얘가 K가 되는 거죠. K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NA가 5이므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봐봐. 우리가 이제 얘가 이렇게 K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K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우리가 이 X 중에 A가 아닌 것을 K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5가 K인데 그럼 처음에 이 X에서 X로 갈 때 요 놈이 지금 K잖아요. 이 K는 지금 이 그림에서 2로 가고 있죠. 2로 가고 있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K는 2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1로 갈 수 없어요? 1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함수를 좀 바꿔서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 저 보세요. 봐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아까 전 함수를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가 1, 2, 3, 4, 5, 6 1, 2, 3, 4, 6 아까 전처럼 그래서 이 1, 2, 3, 4, 6은 요렇게는 A라는 거예요. A. 자, 요렇게는 A입니다. A. 그 말은 나중에 X에서 여기로 올 때 이 1, 2, 3, 4, 6은 적어도 한 번은 화살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이 K가 지금 5인데 이 K는 여기서 그 누구도 이 K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말고 여기서 지금 K가 5인데 이놈은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 FK를 선택하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 K가 1로 올 수도 있고 2로 올 수도 있고 3으로 올 수도 있고 4로 올 수도 있고 6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5 지금 이 그림에서 F5 여기서 얘기하는 FK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아까 전에 그림에서 2로 가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못 오니까 5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3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1에서 선택한 그래서 우리가 이걸 A1, A2, A3, A4, A5라고 한다는 거예요. 2에 선택한 FK. 자, 그럼 아까 FK가 5가지인데 이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했겠죠. 이렇게. 자, FK가 5가지니까 5는 어디론가 왔다고. 뭐 5는 아까 3으로 왔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봐봐. 그럼 FK에 대해서 FK는 A의 원소죠. 당연히 FK는 A의 원소고 A는 B이므로 A는 B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게 A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fx였고 이제 fx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그 그림처럼 자, 우리가 이걸 K라고 할게요. K라고. 여기서도 이제 이게 선택이 안 돼야 되고 요렇게 5개만 선택이 돼서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A가. 집합 A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여기로 갔을 때 이제 5를 빼고 1, 2, 3, 4, 6으로 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 1, 2, 3, 4, 6이 또 여기서 아까 그 규칙대로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를 들어 여기서 1이 2로 갔으면 여기서는 1은 2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B라는 집합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아니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 맨 위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경우에만 생각하면 된다고. NA가 5고 B는 A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그걸 처음에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아까 전에 이 2번에서 이 FK는 이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어. 뭐 3으로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고 그럼 이제 FK는 3으로 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머지 1, 2, 3, 4, 6만 다시 1, 2, 3, 4, 6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어떻게 가야 돼요?
1, 2, 3, 4, 6이 자 5는 3으로 갔고 5는 못 가. 5는 못 가고 1, 2, 3, 4, 6이 1, 2, 3, 4, 6으로 가는데 하나가 두 군데로 가도 됩니까? 안 된다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요? 보세요. 해보면 압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봐봐. 자 이 노란색을 빼고 나머지 1, 2, 3, 4, 6이 여기서 1, 2, 3, 4, 6으로 갈 건데 1대1로 만약에 안 가고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1대1로 안 가고 예를 들어 제일 쉽게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1, 2는 1로 가고요. 3이 2로 가고 그 다음에 4가 4로 가고요. 6이 6으로 갔어. 이해 가시죠?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 집합 A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 건 맞아요. 우리가 치역이 딱 5개죠? 우리가 5만 선택 안 됐고 나머지 다 선택이 됐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거냐면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게 F고 여기 또 F인데 그럼 F 해볼게요. 봐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똑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1이 1로 갔고 2가 1로 갔으면 역시 1, 1, 2, 1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3, 2로 가야 되죠. 3, 2 가야 되고 4는 4로 갔네요. 그죠? 이렇게 가고 6은 6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합성함수는 자 1이 어디로 가?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그죠? 3은 1로 가고 4는 어디로 가? 4로 가고 6은 6으로 가고 5는 어디로 가? 2로 갔다고. 이해가지? 5는 2로 갔고 B에서 3이 빠진다고. 이게 왜 빠졌는지 이해가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또 갈 때 아까 전에 어차피 여기서 K는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요 두 번째 함수 이게 F1이고 뭐 이걸 F2라고 했을 때 이 F2에서는 5는 여기로 가지 않는다고. 얘는 지금 fx의 치역 a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처음에 f5가 3으로 갔다고 해서 여기서 5가 3으로 가는 게 아니지. 왜냐면 얘는 두 번째 합성함수 치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합성함수의 정의역.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애매한데 이 f2의 정의역에서는 얘는 빠지기 때문에 이 5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 3이 나중엔 비게 된다고요. 합성함수의 치역이 4개가 되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합성함수 치역이 5개가 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5가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지 말고 1, 2, 3, 4, 6은 1, 2, 3, 4, 6으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돼? 빈 곳 없이 다 가져야 된다고. 이 5개가 이 5개로 다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1대1 대응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만 5개가 5개로 갈 수 있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밖에 안 된다고? 1대1 대응밖에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설명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1대1 대응의 개수가 같음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개에서 5개로 가는 1대1 대응 개수는 몇 가지예요? 5개에서 5개로 가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5P5 해서 5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다 더한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다의 곱이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 가나다에 들어가는 수의 합이 답이기 때문에 120, 5, 6을 다 더하면 131 해서 1번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 분수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점들은 어떻게 찍혀져 있냐면 이 A점은 X절편, B점 Y절편이고요. P는 이 B점이랑 점근선의 교점인 1,3을 지나는 직선이 다시 이 곡선과 유리함수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점근선의 교점은 당연히 1,3이겠죠. 그죠? 1,3이고 이 Y절편은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절편은 구하면 우리가 여기다 써볼게요. 그죠? B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0 넣으면 되니까요. 0,3-K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0,3-K면 이제 이 P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분수함수는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됩니다.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이 P의 좌표 더하기 B의 좌표 나누기 2 하면 1,3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P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이고 0이니까요. 여기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2 더하기 0 나누기 2에서 1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플러스 K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개 더하면 6 되고 나누기 2에서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가 2,3 플러스 K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Y 0 넣어서 구해보면 Y 0 넣어서 구해보면 0은 그죠? X-1 자, 이 방정식에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1분의 K가 -3이고요. 그러면 K는 -3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X가 3-K고 X는 3분의 3-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3분의 3-K,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a는 0가 아니고 3분의 3-k, 0 이렇게 되겠죠. x절편이니까. 지금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q는 여기가 p가 2, 이거니까요. q는 이제 2,0이 되겠죠. 2,0이고요. 이것도 여기서 표현을 해볼까요? 2,0.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건 좀 지울게요. 이거는 방해가 되니까요. 점은 지금 여기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돼 있고, 자, y절편을 구하기, xy절편을 구했던 과정도 일단 지울게요. 간단한 거니까요. 그래서 점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k가 이럴 때 p의 좌표는 2,4냐? 요게 p니까 여기 1 넣으시면 됩니다. 2,4 되는 거 바로 보이죠? 여기 1 넣으면. 그래서 이건 참이고요. 그 다음에 k가 0에서 3 사이에서 AB의 기울기랑 AP의 기울기 합은 0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의 기울기는, 자,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거 빼고, 그럼 보세요, 봐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에 3-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3 되는 거 보이시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P의 기울기, 자, AP의 기울기는 요렇게니까요. 여기서 요걸 뺄까요? 그죠? AP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분모는 3분의 3-k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에 3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밑에는 보세요. 이게 3으로 통분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3분의, 보세요, 봐봐.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k 이렇게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에 3 플러스 k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괄호를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게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 이게 다 지워지고 3분의 1분의 1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AB의 기울기, AP의 기울기가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K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0. 그래서 이것도 참입니다. 참. 자, 마지막으로 PBAQ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라고 했는데, 이건 그림을 다시 좀 보셔야겠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PBAQ라는 거는 요 사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각형. 그죠? PBAQ. 자, 이게 자연수래요. 자연수. 근데 여기서 물론 수식으로 구해도 나옵니다. 수식으로 구해도 나오는데, 여기 조금만 잘 관찰을 해보시면 이 사각형. 자, OBPQ. 자, 요 사각형. 이 사각형을 잘 보세요. 이 사각형은 넓이가 얼마죠? 넓이가? 우리가 아까 여기가 2,0이라고 했어요. 2,0. 그죠? 여기 2라서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 얘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거 나누기 2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물론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냐면 3-k고요. 아까 전에 여기가 3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 더하면 6이잖아요. 무조건 6이고, 여기 2니까 10이고 나누기 하면 다시 얼마예요? 그죠? 이게 지금, 그래서 넓이가 6이 됩니다. 6. 이해 가십니까? 넓이가 6. 이해 가시죠? 요 넓이가 6이에요. 6. 근데 사실은 요 노란색 사다리꼴은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직사각형. 왜냐하면 여기랑 넓이도 똑같으니까. 왜? 이게 대칭이잖아요. 대칭. 우리가 요렇게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노란색 넓이가 6이라는 거예요. 6.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우리가 굳이 이 복잡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건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저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요 분홍색이 자연수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노란색이 6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6도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OAB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노란색 넓이는 분홍색 넓이, 그죠? 더하기 삼각형 OAB인데 노란색 넓이가 6이라고. 그리고 분홍색 넓이도 자연수래. 노란색도 자연수, 분홍색도 자연수면 그 차인 OAB도 자연수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 디귿은 결국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라는 건 결국 삼각형 OAB, 자, 삼각형 OAB의 넓이도 자연수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보셨지만 그 큰 테두리의 넓이가 6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6보다 작은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OAB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OAB의 넓이는 OA라는 게 곧 이거고요. OA의 길이가 곧 이거고 OB의 길이가 곧 이거니까 얘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넓이가 6분의 3-k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3-k의 제곱은 6 곱하기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떤 거? 6이 되던가, 뭐 12가 되던가, 18이 되던가, 24가 되던가, 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가세요. 자, 그럼 이거 하나씩 풀어보면 됩니다. 3-k의 제곱이 6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k는 루트 6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3-k는 루트 6이, 이게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왜냐면 아까 전에 문제에서 k가 0에서 3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 k가 0에서 3 사이의 범위를 가지면 3-k도 어떻게 돼요? 0에서 3 사이의 범위, 즉 양수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거를 풀면 3-k가 루트 6이고 그럼 k는 얼마냐? k는 3-루트 6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k 제곱이 12다 이러면 3-k는 루트 12, 2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k는 얼마냐? 3-2루트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k 제곱이 18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3-k가 루트 18, 3루트 2니까 k는 3-3루트 2, 루트 18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4일 때는 3-2루트 6, 이게 루트 24니까 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3-k는 어떤 범위? 0부터 3 사이의 범위를 가져야 되고 아까 k도 0에서 3 사이의 범위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보시면 0에서 3 사이 맞습니다. 우리 루트 6이 얼마예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2루트 3은 어떻게 돼요? 2루트 3은? 1루트 3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루트 3이 1.7 정도 되니까 이건 음수죠 이미. 그럼 이게 음수면 이 뒤에는 당연히 다 음수겠죠. 더 크니까. 루트 12, 루트 18 다 더 크잖아요. 얘들은 다 음수예요. 다 음수.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k는 0에서 3 사이니까.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k는 3-루트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연수일 때를 풀면 결국 k는 얼마라는 k가 이게 딱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3-루트 6. 이해 가시죠? 그럴 때 직선 BP의 기울기. 자, BP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 식에서 BP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BP의 기울기는 기울기를 구해보면 2-0 그래서 2분의 이거 빼기 이거 하면 3 플러스 k 빼기 3-k 하면 얼마? 2k예요. 2k. 그래서 이게 그냥 k라는 겁니다. k. 그래서 우리가 k가 3-루트 6일 때 직선 BP의 기울기도 그냥 k예요. k. 근데 3-루트 6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3-루트 6이 된다는 거죠. 얘는 0에서 1 사이 값인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루트 6은 대략 뭐 2점 얼마 이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점 얼마 이렇게 해서 0에서 1 사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이니까 5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fx는 이제 최고차는 1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3차 함수고 얘는 지금 이제 연소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연소 함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아야 되고 함수값도 있어야 되고 또 같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식을 잘 살펴보시면 이 식은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면 우리가 요 놈이 0이 아니면 gx는 fx분의 x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fx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이 fx가 이렇게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봐. 이렇게 돼 있고 gx가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 x 알파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x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0 곱하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알파에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0이잖아요. 0 곱하기 g알파니까 무조건 0이죠. 근데 얘는 지금 0이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알파가 0이나 마이너스 3이 아니면 여긴 0이 안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좌변 0인데 우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g알파에다가 뭘 넣어도 이 식을 만족할 수 없어요. 즉, 이 g알파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g알파는 있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즉, 이 fx는 0.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근은 뭐만 될 수 있냐면 0이나 마이너스 3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0이면 여기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fx가 이렇게 세 실근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0이랑 마이너스 3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fx가 중근 하나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fx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0 -3 빼고는 근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근 하나랑 중근 하나 가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gx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gx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얘는 보시면 여기 0 넣었을 때 0 곱하기 g0은 0이고 -3 넣었을 때도 0 곱하기 g의 -3은 0이기 때문에 g0이나 g의 -3은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은 x가 0도 아니고 -3도 아니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gx는 뭐가 돼요? gx는 x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불연속인 함수죠.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제 -3, x가 이렇게 -3이 있으면 이 -3을 경계로 해서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건데 g의 -3은 여기 어디인가 아무데나 찍으면 된다고. 근데 g의 -3을 여기 어디에 찍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함수는 좌극한 우극한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불연속인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것도 똑같이 안 됩니다. 밑에 거는 gx는 뭐가 되겠어요? 0이랑 -3이 아닐 때는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건 뭐만 남았냐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실근 서로 다른 실근 3개도 안 되고 실근 하나, 중근 하나도 안 되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실근 하나, 허근 2개만 남았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x에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 플러스 3에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gx는 자 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지금 잊지 않기 위해서 일단 써놓읍시다. 우리가 fx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pq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두 허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얼마입니까? p제곱 마이너스 4q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를 나중에 써야 될 것이에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 잘 보세요. 봐봐.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되고 이 g 나 조건 때문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면 뭐 이게 둘 다 해봐야겠죠.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얘는 밑에 걸 먼저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gx가 어떻게 되냐? 자 x가 -3일 때는 아무거나 되면 됩니다. 그럼 g에 -3 뭔가 있겠죠. 이 애는 사실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x가 -3이 아니면 나누면 약분되고요. 여기는 이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근데 문제에서 g0은 1이라고 했어요. g0은 여기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0 넣으면 이 식은 g0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g0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안 되고요. 이제 남은 거는 저것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쟤처럼 정리하시면 g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gx가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만약 0이야 그러면 아무거나 됩니다. g0은 아무거나 되는데 문제에서 g0 1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 1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0 1이니까요. 그 다음에 x가 이제 0이 아니면 나누면 xx 지워지고요. x제곱 q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연소함수 해야 되잖아요. 연소함수니까 우리가 리미트 여기다 x 0 하면 어떻게 돼요? 0 하면 이게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0 넣어보시면 위에 3이고 밑에 0, 0, q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 q는 3이어야 됩니다. 3.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럼 다 됐어요. q는 3이고 p는 아직 모르고요. 근데 f1이 자연수래요. 지금 이게 f인데 그럼 f1은 뭐냐? f1은 자 여기다 1 넣어보면 1 곱하기 1 더하기 p 더하기 q니까 그냥 p 플러스 q 플러스 1인데요. q가 3이기 때문에 이게 p 플러스 4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자연수라는 거예요. 자연수. 그러려면 p는 어떤 것만 됩니까? p는 자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큰 정수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g2의 최소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g2 하면 여기다 2를 넣어야 되죠. 그럼 x 0이 아닐 때 여기다 2를 넣어서 써보시면 g2는 뭐가 되냐면 자 위에는 5고요. 그죠? 밑에는 4. 그죠? 2p q는 3이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p 플러스 7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이거에 뭘 물어봐요?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됩니다. 최대. 그러려면 이게 그냥 2p 더하기 7이니까 p도 최대가 되면 되겠죠. p도 최대가 되면 되는데 우리가 p는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 판별식 식이 있었죠. 그래서 p 제곱
Q가 얼마야? 3이니까 빼기 12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P는 뭐 루트 1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계속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 2, 3까지만 됩니다. 이게 P제곱이 2루트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P의 최대값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입니다. 그래서 여기 3을 넣으시면 6 더하기 7이니까 13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요. 22번은 6P가 얼마죠? 6 곱하기 5니까 30. 그죠? 30이고 6C는 다시 나누기 2를 하면 15니까 이제 1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23번은 F'2를 구하셔도 되는데 F'X가 어떻게 돼요?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F'E는 자, 여기다 2를 넣으면 여기 8이니까 32 빼기 12 해서 20입니다. 20. 자, 이렇게 되고요. 24번은 잘 보시면 첫 장이 7인 등비수열이래요. 등비수열. 그러면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약간 잘 보시면 여기 9고 5잖아요. 이것도 4칸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것도 6이고 2니까 딱 4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으로 써보시면 잘 보세요. S9에서 S5를 빼면 뭐가 남아요? A9, A8, A7, A6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S9에서 S5를 빼면 A9, A8, A7, A6 이렇게 4개가 남고요. S6에서 S2를 빼도 A6, A5, A4, A3 이렇게 4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항이 7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S9를 어떻게 쓸 수 있냐? A9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가 이제 A9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A9는 뭐예요? 초항 A1 곱하기 R의 8승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첫 장이 7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7의 R의 8승 이렇게 되고요. 얘는 7의 R의 7승이고 7의 R의 6승이고 7의 R의 5승입니다. 이렇게 되고 밑에는 자 7의 R의 5승 4승 3승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잘 보세요.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잘 보세요. 얘는 지금 7R의 5승으로 묶을 수 있어요. 7의 R의 5승으로 묶으면 R의 3, R의 2, R의 1승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7R의 제곱으로 묶으면 역시 R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촥 7 지워지고 2 오니까 다 지우고 3승 이렇게 해서 R 3승만 남습니다. 그래서 R 3승이 얼마라고요?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의 세제곱이 3이구나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A7이니까 A7은 뭐예요? A7은 초항이 지금 7이라고 했어요. 7 곱하기 R의 6승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 곱하기 R의 6승은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9 해서 정답은 63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을 봅시다. 25번은 지금 함수가 요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구간을 나눠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저 그래프는 x가 3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x가 3보다 크면 두 개 플러스로 풀려서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으면 얘는 이제 음수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풀리니까 그냥 3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로 살짝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얘가 3이다가 3, 3, 3, 3, 3, 3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기울기 2 이렇게 해서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x, y 이해 가시죠? 이제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부터 4까지 해서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요게 2고 3이니까 여긴 6이죠. 6이고 요건 지금 사다리꼴인데 여기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요. 3이고 여기가 4를 넣으면 여기 4 넣어보세요. 8 빼기 3이니까 5죠. 5 이렇게 해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이렇게 더하면 8이고 밑변 1이니까 1 이렇게 해서 여기 얼마예요? 4입니다. 4. 그래서 6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10입니다. 10 이렇게 되고요. 얘도 그래프 그리시면 바로 풀립니다. 보세요. 자, 여기 x, y 이렇게 해서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3은 어떻게 됩니까? 요 마이너스 3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기고. 자, 루트 1-x, k가 0일 때 그냥 루트 1-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1이 이렇게 있고요. 저게 마이너스 x로 묶였을 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지금 k가 0일 때 그래프입니다. 그냥 y는 루트 1-x만 그렸을 때. 그러면 여기 더하기 k를 하면 k만큼 이게 평행이동 돼서 이 꼭지점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해 갑니까? 오케이? 여기가 이제 1,k 이렇게 해서 이제 k에 따라서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실수계의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언제겠어요? 이게 올라가다 보면 정확하게 여기를 딱 지나서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가 마지막으로 만날 때입니다. 참고로 최소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서 딱 끝날 때 여기가 최소겠죠. 근데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 얼마냐? 여기 1을 여기에 흰색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1,2거든요. 아, 그래서 k가 2일 때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k의 최대값은 2입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은 위치가 나와 있어요. 위치가. 근데 가속도가 0일 때 위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속도를 v라고 쓸게요.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한번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를 a라고 쓰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능형을 푸시면 t가 얼마일 때예요? t가 3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쉽네요. 그죠? 그래서 t가 3일 때 뭘 구하면 돼요? 위치가 40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3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x3을 구해보시면 자, 3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7이니까 9고요. 9 더하기 자, 3을 저기 넣으면 3 곱하기 9니까 27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k 플러스 18이 40이니까요. k는 얼마입니까? 22 이렇게 해서 정답은 22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공 4개를 그냥 1, 2, 3, 4라고 표시할게요. 이렇게 1, 2, 3, 4라고 표시하고 검은 공 3개를 4, 5, 6인데 이렇게 하면 구별 안 되니까 이렇게 프라임을 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7개의 공이 있다는 겁니다. 7개를 일렬로 쫙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랑 얘가 다른 공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7팩인데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될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웃하지 않게는 뭐 끼워 넣기 이런 방법을 쓰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이렇게 달랑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이웃하지 않게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이 4랑 이 4'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2개짜리니까요. 여사건으로 푸시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이제 뭘 푸시면 되냐면 얘랑 얘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여사건의 확률로. 그래서 이웃할 확률은 7팩분의 자 전체는 7팩이니까요. 얘랑 얘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2개를 묶어야겠죠. 그래서 이 2개를 이웃하게 만드는 방법은 4, 4', 4', 4 이렇게 2가지가 있으니까 2팩. 얘를 묶는 경우의 수가 2팩이고요. 곱하기 얘를 묶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덩어리가 되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하면 밑에 7만 남으니까요. 7분의 2에서 정답은 7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P 더하기 Q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입니다. 12. 그래서 12. 자, 이제 29번을 봅시다. 29번에 보시면 A에는 등차인데 첫째 항 자연수, 공차는 음의 정수랍니다. 음의 정수. 그리고 B에는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 자연수, 공비는 또 음의 정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3가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미지수 모르는 건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왜냐하면 등차 수열에서 초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고 등비 수열에서도 초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니까 지금 4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식이 3가지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막 자연수 정수라는 조건이 막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정방정식이라는 겁니다. 부정방정식. 식이 좀 부족한데 대신에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자연수나 정수나 이런 조건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일단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잘 보세요. 봐봐. 가랑 나를 빼봅시다. 자, 가랑 나를 빼면 여기서 이걸 뺀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시그마 AN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시그마 BN 빼기 시그마 절대값 BN인데 그래서 이걸 빼기 전에 BN은 어떻게 되고 절대값 BN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 B의 초항은 그냥 B라고 두고요. B의 공비를 마이너스 R이라고 둡시다. 음수가 잘 드러나도록. 사실 이걸 R이라고 그냥 두고 음수라는 걸 잊지 않고 잘 풀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두면 이 B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되냐? BN이라는 수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초항은 그냥 B고요. 두 번째 항은 자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BR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R을 한 번 더 곱하면 BR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BR 3승이 되고 BR 4제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절대값 씌운 절대값 B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B 자 이거 음수니까 절대값 씌우면 그냥 BR 제곱 BR 3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에서 나를 했다는 거는 어차피 AN끼리는 지워지니까 여기서 이걸 뺐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더한 거랑 이렇게 쫙 더한 거랑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빼기 나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야 돼? 4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자 빼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죠?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BR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BR 3승이니까 이거 잘 예쁘게 정리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20은 자 문제에서 R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음의 정수라 그랬어요. 그럼 이 R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1, 2, 3, 4, 5, 6, 7, 8밖에 없는 거죠. 넣어볼게요. 봐봐. 여기다 이제 R에 1을 넣어봅시다. R에 1을 대입하면 20은 B1,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는 얼마예요? B는 1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R에 2를 넣으면 자 20은 B2 자 여기 2 넣으면 1 더하기 4니까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는 얼마예요? 2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R에 3을 집어넣으면 20은 B3 3 넣으면 1, 9니까 10이죠. 10. 자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B가 얼마 나와요? 3분의 2 이해 갑니까? 아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뒤는 잘 보세요. 여기 아래에다 더 큰 숫자를 넣으면 여기 더 커질 거기 때문에 B는 이거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B는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능한 조합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R이 1이고 초항이 10인 것과 R이 2고 초항이 2인 것.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R이 1이고 B가 10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 시그마 그냥 이걸 나열해 보시면 R이 1이고 B가 10이라는 건 B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시그마 그냥 B는 얼마예요? 시그마 그냥 B 이걸 그냥 더한 거니까 시그마 그냥 B는 10이 됩니다. 10. 그러면 시그마 AN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이 17이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여기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하면 50이니까 얘가 50이 되니까요. 똑같이 17이죠. 그래서 시그마 A는 17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데 보세요. 봐봐. 이 시그마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계산하면 이건 보세요. 그 등차수 합공식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A 그죠? 초항을 A라고 초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를 더한 거기 때문에 얘는 5A 더하기 10D가 돼야 됩니다. 이 A는 AN의 초항, 이건 AN의 공차라고 하면. 근데 보세요, 봐봐. 이렇게 해서 17,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A와 D가 다 뭐예요? 정수예요. N 자연수, N 정수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것도 5의 배수고, 이것도 5의 배수잖아요. 10D니까. 그럼 이 전체도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17은 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안 되니까.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B란 놈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B란 놈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6, 32 이렇게. 그럼 절대값 씌운 거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얘는 얼마예요? 이게 다 그냥 더해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그 등비수를 합공식 안 쓰셔도 이게 그냥 더하는 게 쉬워요. 지금 요렇게 더한 게 42고 그죠? 여기 20이니까 22입니다. 22고 시그마 얘는 얼마죠? 요렇게가 40 60인가요? 62?
잠시만요. 40, 20, 62.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봐봐. 이게 22니까 A는 얼마예요? 5입니다. 5. 뭐 밑에다가 절대값 B는 62, 합이 62야 넣어도 똑같고요. 그래서 얘가 5가 돼야 된다고. 5가.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건 5고 우리가 요게 60이니까 요게 지금 61이라는 거예요. 요 시그마 이렇게 분배했을 때 여기 60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시그마 절대값 A는 얼마냐? 시그마 19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건 이제 부정방정식 이걸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조금만 지울게요. 자, 이거 조금만 지우고 우리가 이제 얘를 계산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AN의 첫 장, 이 첫 장을 A라고 하고 우리가 요거 D를 잠시만요. 이 첫 장을 A라고 하고 요걸 D라고 하면 공차를 D라고 하면 요 놈이 5A 더하기 10D가 됩니다. 10D.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해볼게요. 봐봐. 우리가 만약 A가 1이면 D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A가 1이면 여기 1 넣으면 D는 0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음의 정수라고 해서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라리 D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래서 D가 마이너스 1이면 자 D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A는 3이 나옵니다. A는 3이 나오고요. D가 마이너스 2면 자 여기 마이너스 2면 이게 마이너스 20이잖아요. 넘어가면 25니까 A는 5가 나옵니다. A는 5. 그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보시면 D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7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D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갈 때마다 얘가 3, 5, 7, 9, 11, 13 이렇게 지금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면 우리가 이걸 구해보시면 되죠. 자, 보세요. 초항이 3이고 D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5개를 나열해보면 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AN을 나열한 겁니다. 나열. 그럼 봐봐 여기 절대값을 다 씌워서 하면 얼마예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19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절대값 합이 얼마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3, 4, 5, 6, 7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자 이때는 AN이 얼마가 되냐? AN이 어떻게 되냐?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2씩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죠?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합이 얼마죠? 8, 9, 10, 11, 12, 13 이렇게 하면 이게 13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안 되고요. 이때 이제 AN은 어떻게 되냐? 7, 그 다음에 7 빼기 3이니까 4고요.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하면 여기까지 11, 12, 13, 14, 19 딱 맞죠? 여기 19입니다. 19.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더 뒤에를 해볼 필요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까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D가 마이너스 4면 A는 9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절대값만 생각하시면 여기도 커지고요. 여기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양쪽이 다 커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우리가 지금 이거 관찰해 보세요. 초항 당연히 커지죠. 3, 5, 7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초항 점점 커지고 이 마지막 항도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항도 여기 마이너스 7 되게 돼 있어요. 다음은 여기 9고 여기 마이너스 7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뭐 좀 써보면 여기가 이제 5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미 양쪽이 전부 다 커지기 때문에 이 19보다 여기 더 커지고 그 뒤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우리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요게 7이고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 우리가 요 B가 2였고 요 R이 마이너스 2고 우리가 물론 여기 마이너스 R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쓸게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7은 얼마예요? A7은 초항. 그죠? 더하기 6D니까 여기 6D 하면 6, 3,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서 이게 A7이고요. 그래서 A7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B7은 요게 A7이고 B7은 2하고 마이너스 2의 6승이거든요. 곱하기 마이너스 2 6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11이고요. 요게 2의 결국은 7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12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1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17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30번 보겠습니다. 30번은 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3차함수, 2차함수 fx, gx가 있습니다. 그죠? 최고차항의 수는 1, -1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고요. fx가 0,0에서
x축에 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접선이 x축이다 이 말은 x축에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x도 2,0에서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2고요. 그럼 gx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gx는 그냥 이렇게 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접한다는 거고 fx는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접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거. 일단 일감으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처음부터 이 개형이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삼중근을 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가지인데 2,0에서 여기가 2,0인데요. 여기서 지금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차 함수랑 이 2차 함수가 한 번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물론 식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할 거지만 그림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3차 함수가 이 노란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이 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기서는 무조건 한번 만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얘는 지금 2차 함수고요. 얘는 3차 함수예요. 그래서 둘 다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그림상으로 누가 2차 함수가 더 작잖아요. x가 똑같을 때 누가 흰색이 더 아래쪽에 있고 이게 gx가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얘는 3차고 얘는 2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3차는 2차를 추월해서 더 빨리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반드시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이 밑에서 실근 하나를 가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란색이나 파란색은 가능해도 지금 이 그림의 빨간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미 두 번 더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개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한 번 만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왠지 접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이미 여기서 한 번 더 만난다니까요. 두 번 만나는 거죠. 두 번.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개형은 이 문제랑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에서 이 3차 함수보다 아래쪽, 2차 함수의 위쪽을 지나는 직선의 뭐 기울기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얘가 접하고 있다면 이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그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은 없거나 많아야 이렇게 절묘하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2일 때도 사실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형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빨간색 개형은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아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얘랑은 안 만나는, 그래서 여기서만 한번 만나는 이런 개형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개형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어차피 개형으로만 풀긴 좀 어려워요. 근데 개형으로도 사실 잘 생각해보면 풀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풀긴 좀 어렵고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개형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석적으로 수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gx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렇게 생겨야 되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뭐 gx의 식은 이렇게 정해지는 건 쉽게 알 수 있고요. fx의 식은 우리가 지금 0,0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쓸 때 이제 c가 없다는 거예요. 상수항이 없어요. 0,0이야. 그리고 0,0에서 x축에 접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f'0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자 이걸 이제 나를 해볼게요. 2,0에서 접선의 개수가 두 개이다. 이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우리가 이 곡선 밖에서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위에 점을 t, ft 이렇게 두고요. 접점을. 그래서 3승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접점으로 두면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얘가 2,0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2,0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래서 x2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가 돼요?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데 이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접선의 개수. 이 그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대입해 이 x는 t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다 저 점을 대입하고 나면 이게 뭐가 돼? t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점의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좀 써보시면 요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3t 3승이고 여기 t 3승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곱한 게 6t 제곱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2at 제곱인데 여기 at 제곱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4at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묶어보면 2t 제곱, 잠깐만요. 2t 제곱, 그 다음에 얘가 a 마이너스 6의 t 마이너스 2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우리가 얘가 두 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여기 t는 0 이미 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얘가 중근 하나, 실근 하나를 갖는 방법은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대신 그 중근은 0이 아니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중근을 갖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0을 근으로 가져서 0을 중근으로 갖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해볼게요. 봐봐. 만약에 얘가 0을 중근으로 가지면 여기 0 넣어서 그냥 0이면 되는 거니까 0 넣어보면 0, 0이고 마이너스 2a가 0이니까 그때는 a가 0이라는 겁니다. a가 0.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a가 0이면 다시 여기 a에 0을 넣어서 써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마이너스 t에 a에 0 넣어서 써보면 2t 제곱 a에 0 넣으면 마이너스 6t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0이랑 0을 중근으로 갖고 3을 근 하나로 갖는 게 보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판별식 0인 건데 이거의 판별식 0인 건 풀어보면 d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고요. 미안해요. 이게 4입니다. 그래서 4, 4, 2니까요. 16이 32. 그래서 32a입니다. 32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여기 a제곱 여기 마이너스 12 플러스 30이니까 플러스 20a 플러스 3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a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지금 18, 2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8이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a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가 3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게 3중근이면 혹시 안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면 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0이랑 2를 중근으로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은 여기다 마이너스 18 넣어보시면 역시 2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t 플러스 7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2로 묶으면 0이랑 6을 중근으로 갖는 어쨌든 그런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대입해보면 이제 3중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2개는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A가 3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A가 3개가 나왔는데 그죠? 이 중에 잘 보시면 얘 2개는 안 돼요. 아까 안 된다는 그 그림 저 다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얘가 뭐라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걔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0, 2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림인 거예요. 그럼 이건 보세요. 봐봐. 얘랑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두 번, 여기서 한 번 더 만난다 그랬죠? 3번 만난다고. 안 되죠. 안 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8일 때는 0, 여기 18을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너무너무 안 되죠. 2번 이상 만나, 3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개는 저 다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다조건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만 되냐면 A가 0일 때만 된다는 거예요. A가 0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가 0이니까 그냥 x3승인 거죠. x3승.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 우리가 잘 그려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은 x3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x3승.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3승이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런 이차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게 gx고요. 이게 지금 fx라는 겁니다. fx x 3승이고
이해 가시죠, 지금? 우리가 아까 얘는 안 되는 거 봤었고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확정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것만 하면 됩니다. x가 0보다 클 때, 즉 우리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쪽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뭐가 되냐면, kx-2라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자,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kx-2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거나 크면 된다. 즉 이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k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최대 최소값은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최대값은 이렇게 접할 때겠죠. 이 그림상. 자, 이렇게 접할 때. 그다음에 최소값은 이렇게 접할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값 기울기, 이게 지금 알파라고 한다고, 요걸 베타라고 한다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이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랑 접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때는 얘랑 접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 3차 함수랑 얘랑 접한다면 어떻게 풀면 돼요? 우리가 요 접점을 뭐 P라고 하면, 이해 가십니까? P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 P를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P를 넣었을 때 같아야 되고, 즉 P3승은 KP-2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도 같아야 되니까, 접하니까, 그죠? 그러면 3P제곱이랑 얘는 미분하면 그냥 K니까 이렇게 같으면 됩니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K 대신에 3P제곱 여기 넣으면 P3승은 3P3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넘기면 P3승 1이고요. P가 1입니다. P가 1이면 여기다 1 넣으면 K는 3이죠. 그래서 요 3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거 최대값이니까 이게 지금 알파라는 겁니다. 알파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 접점을 Q라고 하면 역시 이런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역시 지금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냐면, 일단 Q를 여기 넣은 거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Q-2의 제곱은 KQ-2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Q-2는 K여야 됩니다. K.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Q-2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죠? K 대신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Q에 마이너스 2Q에 Q-2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Q제곱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Q제곱이니까 넘어오면 여기 Q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여기 1차항이 플러스 4Q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4Q가 있어서 없어지고,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4, 그죠?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2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Q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건 딱 봐도 플러스 루트이죠. 우리가 어차피 1사분면에서 접할 때만 찾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Q는 루트입니다. 자, Q가 루트이면 그때 K는 얼마냐? 이 루트 2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에 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결국 4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2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베타라는 거죠. 이게 베타. 그래서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요. 빼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로 바뀔 때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때, 자, 이거를 A 플러스 B 루트이다 이랬으니까 여기 A고요. 여기 A고, 여기 B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됩니다. 5. 1제곱, 2제곱.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개형만 나오면 이 뒤에 뭐 계산이야 우리가 뭐 자주 하던 거니까요. 이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고, 하여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가 중요합니다. 앞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수식으로 잘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처음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사실 개형으로도 가능하긴 해요. 이게 개형을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G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3차 함수를 여기 접하게 그어가지고 접선을 2번 그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 계산을 이제 했으니까 지우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3차 함수에 대칭점이 있고요. 이 대칭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단 말이죠.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우리가 3차 함수의 영역이 이렇게 4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 4개 영역에서
사실 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한 개, 한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이 빨간색 선, 노란색 선상에서 모두 두 개입니다. 선상에선 두 개고요. 여기 다 두 개고, 요 점에서 한 개입니다. 요 점에서만 한 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요 점에서, 요 점이, 잘 생각해 보세요. 3차함수 이렇게 했는데, 요 점이 이렇게 선상에 있거나, 무슨 선상? 곡선 위에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 곡선의 대칭점에서의 접선 위에 있거나,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놈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놈은 이게 곡선이 있을 수 없고, 이 대칭점 여기 있을 건데 여기서 접선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 콤마형을 지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접하는 거, 여기 접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나면 딱 되죠. 이건 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이게 꽤 커서 이렇게 꽤 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대칭점이 지금 그림이 약간 부정확한데 대칭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지금 이건 이제 접선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좀 더 그래도 그림을 더 그럴듯하게 그려보면, 자, 이걸 먼저 그려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차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차함수 이렇게 있는데 대칭점에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 2를 지나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갑니까? 근데 잘 아까 보시면 이것도 그죠? 이것도 이 노란색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를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개형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으로 얘를 찾아가지고 두 번 이상 만난다는 걸 보여줘서 안 된다는 걸 제거했잖아요. 그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만 남느냐 하면, 이렇게 여기서 함중을 가져서, 이거는 이제 그 대칭점에서 접선이 정확하게 다시 X축이 되기 때문에 이 콤마형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으로 풀었는데 그 계산으로 푼 것처럼 푸시면 됩니다. 이 출제 의도도 아마 계산으로 풀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30번까지 해설 다 마쳤고요. 네, 하여튼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